오늘은 책 한 권을 읽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만을 먼저 읽어 드리고자 합니다. 당신이 내게 말하려 했던 것들, 최대환 신부님이 지으신 책입니다. 영어로는 What You Try to Say to Me. 먼저 최대환 세례자 요한 신부님은 1998년 사제 서품을 받으셨고 천주교 의정부 교구 사제이십니다. 추천의 글에서 소설가 김훈이 추천한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최대환 신부님의 글을 읽고 나서 인간의 영성과 하나님의 신성을 증명하는 일은 매우 쉽다는 것을 알았다. 그 증거는 일상 속에 가득하다. 날마다 새로 태어나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웃음과 놀이, 피어나는 꽃과 나무들, 늘 새롭게 다가오는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신성은 있다. 그리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동참하는 마음 안에 인간의 영성은 살아있다. 이것은 자명해서 증언보언할 필요가 없다. 최 신부님의 글은 여러 작품의 아름다움과 신앙의 진실로 인간의 일상을 설명한다. 이런 문장들이 최 신부님의 책 속에서 가장 편안하다. 나는 이 책에 나오는 말들 속에서 인간의 탄생성이라는 세 글자를 가장 기쁘고 또 무겁게 받아들인다. 소설가 김훈. 책은 2018년 초판된 책입니다. 책 한 권의 길이는 309페이지 정도 되는 것인데 그 중에서 108페이지에 있는 가보지 못한 리스본을 그리며 라는 부분을 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 전반적으로 음악 또는 영화, 책들을 소개하면서 신부님이 느낀 그런 느낌을 같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가보지 못한 리스본을 그리며 라는 이 부분을 선택한 것은 이번 여름에 포르투갈 리스본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런 느낌과 함께 이 부분을 먼저 읽게 되었습니다. 자, 가보지 못한 리스본을 그리며 8월이 되면 여름의 끝을 서서히 바라보면서 뜨거웠던 지난 시간을 조금씩 돌아보게 됩니다. 매년 여름이면 이상하게 다녀온 곳이 아니라 한 번쯤 가보고 싶었지만 여전히 희망사항으로 남은 곳이 함께 떠오르네요. 포르투갈에 있는 리스본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가보지 못해 애타고 애석하다기보다는 오히려 다가온 약속에 대한 설렘에 가까운 마음이 드는 곳이지요. 최근 몇 년간 휴가기간이 지날 때쯤 되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도시 리스본을 생각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페트 비에리의 소스 리스본행 야간열차와 시인이자 작가인 페르난도 페소아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페소아가 남긴 세계의 유작 불안의 책과 함께 말이지요. 스위스 출신의 저명한 철학자 페트 비에리에는 파스칼 메르시에라는 필명으로 베른의 한 나이든 라틴어 교수가 주인공인 리스본행 야간열차라는 매력적인 소설을 썼습니다. 주인공 그레고리우스는 기이한 우연을 거쳐 자신의 손에 들어온 포르투갈 작가의 책 제사에서 다음의 문장을 읽고는 시계처럼 철저했던 일상을 내버려 둔 채 홀린 듯 리스본행 야간열차에 오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들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만을 경험할 수 있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걸까? 처음에는 그레고리우스조차 이러한 여행을 시작한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지요. 그러나 여행에서 돌아온 후 그것이 메마름에 자족하는 것을 멈추고 충만함을 향한 살아있음을 확인하려는 내면의 갈망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자의 배경을 보면 소설의 시작과 끝이 스위스의 아름다운 도시 베른을 무대로 하는 것이나 대중소설이면서도 여러모로 철학적인 분위기가 짙은 것이 우연은 아님을 알게 됩니다.
페트 비에리는 일찍이 학계에서 분석 철학 분야, 특히 자의식과 의지의 자유, 자아 정체성 등의 주제들에 관한 날카롭고 통찰력 있는 전문가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협소한 주제로 축소되는 분석 철학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줄 아는 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학계의 인정을 넘어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진 계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철학적으로 치밀한 개념 분석과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을 끌어들이는 문학적 접근법을 잘 조화시켜 자유라는 중요하고도 어려운 주제와 대결한 보기 드문 역작, 자유의 기술 때문이었습니다. 이 책이 얻은 큰 반향은 학문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 내용이 철학자뿐만 아니라 진지한 일반 독자에게도 매력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학술서, 문학 에세이, 신문 칼럼을 막론하고 자유에 관한 다양한 글에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도 비에리는 삶의 격, 자기결정 같은 책을 통해 존엄성, 인격, 자기결정권 등 보편적이면서도 오늘날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주제들에 관한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사유의 엄정함을 유지하면서도 문학적 상상력을 적절히 결합시키는 보기 드문 재능은 삶의 지표를 찾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학적 재능과 광범위한 교양은 그가 1990년대 후반부터 파스칼 메르시에라는 필명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를 세계적인 소설가로 만든 것은 역시 주인공 그레고리우스가 우연한, 아니 어쩌면 운명적인 계기로 리스본의 요절한 천재 시인이자 의사인 알메이다 프라조의 흔적을 찾아 리스본행 야간열차에 오르는 그의 세 번째 소설, 리스본행 야간열차입니다. 페트 비에리는 이제 교수의 자리에서 은퇴하고 문학 작업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으니 앞으로 더 훌륭한 소설을 내놓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낭만적이면서도 지적인 소설만으로도 그의 이름은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도 리스본을 상징하는 문학가이자 사상가인 페르난도 페소아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에리는 소설의 첫머리에 프랑스의 문필가이자 사상가인 몽테뉴의 자문과 함께 페소아의 불안의 책에 나오는 다음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린 모두 여럿, 자기 자신의 과잉, 그러므로 주변을 경멸할 때 어떤 사람은 주변과 친근한 관계를 맺고 있거나 주변 때문에 괴로워할 때 그의 동일한 인물이 아니다. 우리 존재라는 넓은 식민지 안에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포르투갈의 작가 페르난도 페소아는 살아있는 동안 문학 전문가들 사이에서 포르투갈 모더니즘 시의 시작점이 된 문학 잡지 오르페오를 창간한 인물로 작은 명성을 얻은 것 외에는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47의 나이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자신의 탁월한 언어적 능력을 살려 무역 서신을 번역하는 일로 생계를 삼고 그다지 길지 않은 조용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모로 카프카와 비견할 만한 인물입니다. 페소아 사후 47년 만인 1982년에 그의 유고 불안의 책이 발견되고 출판된 것은 포르투갈 문학계의 일대 사건이었고 또 그의 명성은 전 세계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페소아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고정시키는 대신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수많은 다른 이름들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시학을 실천한 그는 불안의 책을 중요한 이명의 화자 중 하나인 리스본의 회계사무원 베르나르 두소아르스의 관점에서 쓴 사실 없는 자서전이라 명명합니다. 이 책은 회의, 불안, 허무의 한복판에 있던 20세기 초반의 정신적 상황을 전해주는 고백일 뿐더러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숙고하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불안의 책의 시작은 의미심장합니다. 나는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그들의 앞 세대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신을 믿었듯이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신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시대에 태어났다. 그러니 나처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채로 살아가는 얼마 안 되는 이들에게서 단념이라는 삶의 방식과 숙명이 된 관주를 빼고 난 무엇이 남겠는가. 종교적인 삶이 무엇인지 모르고 알 능력도 없다. 페소아의 시적, 철학적 탐구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탐구가 있습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고정된 정체성에서 벗어나는 떠남에서 시작됩니다. 파스칼 메르시에의 소설 리스본행 야간열차에서 페소아의 그림자를 찾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아마 메르시에 역시 페소아의 불안의 책에 나오는 다음의 구절을 보고 자신의 소설 전체를 요약하는 주제라고 고개를 거들겼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을 부러워하는 이유는 그들이 내가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아닌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은 모든 불가능한 것들 중에서 가장 불가능하게 여겨지므로 날마다 열망하는 것이고 슬픈 순간마다 체념하는 것이다. 흥미롭게 읽었던 리스본행 야간열차를 원작으로 한 동명의 영화가 개봉했을 때 저는 독일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느 여름의 시작에 혼자 이국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나의 리스본은 어디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구나 여름에 여행을 꿈꾸는 것은 어쩌면 나에게로의 여행, 일상의 참 의미를 찾는 여정이 필요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나의 일상과 애써 낯설어지고 지금까지 욕망하고 바라던 것이 정말 의미 있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절박하다는 것을 적어도 우리의 무의식이 알고 신호를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영화를 보고 생각에 잠겼던 그때가 기억납니다. 이제 메르시에도 페소아도 낯선 이름이 아닙니다만 때때로 나의 인생이 나 자신에게 낯설어야 한다는 그 여름의 깨달음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신부님의 철학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저도 읽으면서 좀 어렵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구절, 리스본행 야간열차의 어떤 한 구절입니다. 모든 사람을 부러워하는 이유는 그들이 내가 아니기 때문이다. 누구든 나라는 이 자신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항상 동경하고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나라는 이 자신의 속에 갇혀서 살아가게 되며 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나라는 것을 언제 내가 억셉트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될까요? 항상 낯설어야 하는 이 세상에서 나라는 자신을 조금 더 일찍 받아들이고 깨달아서 나 자신의 즐거운 시간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나답게 만드는 그런 어떤 순간, 나를 찾아야 하는 순간이 요즘 시대가 아닐까 합니다.